봄이면 하늘 볼 새도 없이 바빠지는 손. 눈 깜짝할 사이 손을 필요로 한다는데 이 자식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아죠? 이 카메라 대고 있으면 크는 게 보일 정도로 빨라요. 누군가에겐 한철 작물, 그러나 부자 농부에겐 봄부터 가을까지 쭉 돈되는 작물이라는데 지금도 따고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또 수확을 해요. 수월한 재배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귀농 작물로 제격이라는데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나 상상도 못 해봤어. 솔깃한 부자농부 이야기 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은 부자농부. 비닐망태기에 덥수룩한 흰수야, 마치 산속에서 만날 것 같은 도인의 포스입니다. 무슨 작물을 수확 중인 걸까요? 이것이 피디님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그거요? 그냥 나무 작대기? 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릅이에요. 예, 이놈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준 아주 효자죠. 드릅드릅드릅, 봄나물의 제왕 두릅이군요. 이 두릅으로 연매출 3억을 올리는 이춘복입니다. 두릅 재배 5년차 연매출 3억 원의 이춘복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9,000제곱미터. 오직 두릅만 재배해 부자가 됐다는데 어떤 묘안이 있어 한철 작물로 억대 부자가 됐는지 떡하고 두릅 따듯 떡소리 나게 성공 비법을 캐보겠습니다.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깨우고 부자농부의 하루도 바빠집니다. 이것은 재활용해서 우리는 두릅을 이걸었다. 이렇게. 어깨띠 이어준 비닐포대 하나면 두릅 수확 준비 완료. 서둘러 밭으로 출발합니다. 연두빛 새싹이 올라온 세상과 달리 회색 비친 두릅밭. 앙상한 회색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올라온 무수한 두릅순들. 밭에 발을 들이기 무섭게 두릅을 수확합니다. 손으로 두릅을 따면서 눈으론 다음 목표 두릅을 찾아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손과 발, 눈이 동시에. 아이고 바쁘다 바빠. 숨 좀 돌려가며 하세요. 아따 이거 너무 많이 컸다. 지원 요청이 되었다. 이거 다 딸라면. 마음이 급해지던 그때.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원군이 벌써 도착한 걸까요? 일하러 오신 거요? 놀러 오신 거요? 오늘 다 있잖아요 저. 아 이리 와 빨리 일해요 그러면. 일 안 해? 일을 해야지. 대표님 이분들 누구세요? 손님이요. 지금 두릅을 견하고 오신 분들. 아니 왔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바쁜디. 그냥 맛볶으면 되나요? 아니요 일로 와봐요 가르쳐줄게. 지금 이거 얼른 따야 되거든요. 여기에 일로 와보세요. 이제 대략 우리가 센치를 말을 한다면 12cm에서 15cm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우짜란 두릅은 상품성이 없어 판매 불가. 15cm 이내의 순이 부드러운 두릅만을 채취해야 하기에 수확 시기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답니다. 그런데 손으로 따면 상품에 손상이 안 갈까요? 원순을 딸 때는 이렇게 원순을 자를 때는 가위를 사용을 해요. 가위를 잘라서 나무를 붙여야 돼요. 시들지 않도록. 이 원순을 가위로 잘랐던 자국 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엽순은 이건 곁순이라고 그래요. 이 곁순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땁니다. 이거 딱 적긴 해. 가지 하나당 단 한 개만 나는 원수를 가위로 채취하고 나면 보통 10일에서 15일 후 곁순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곁순은 손으로 젖혀서 툭 따면 된답니다. 네, 그냥 뚝뚝 따면 돼요. 이건 따면 되죠. 저것도 다 따야 돼 저거요. 이것도. 그것도 저쪽에 따야 되고. 지금 못 따면 오후에는 딱 버려버려 얘는. 농장 견학하러 왔다가 졸지에 일꾼이 된 손님들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따면 오후에는 버려요 이게. 이게 이제 상품성이 딱 없어져 버려요 지금 안 따면. 오전에 안 따면 오후에 상품성이 잃는다고요. 이것도 좀 아직은 괜찮은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두릅이 너무 성장을 하면 잎이 이렇게 커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루에 2번을 따요. 두릅은 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카메라 대고 있으면 크는 게 보일 정도로 빨라요. 에이, 크는 게 보일 정도로 빠르다고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까요? 카메라를 고정해 2시간 반 동안 두릅을 관찰했는데요. 우와, 2시간 반 만에 잎이 확 펼쳐진 두릅 진짜 엄청 빠르네요. 그래서 손님 손도 마다 않는 게 두릅 수확. 하지만 급하다고 두릅을 맨손으로 따면 다칠 텐데요. 가시가 전혀 없어요. 두릅에 가시가 없다고요? 아니, 참두릅은 순에 가시가 있고 나무에도 가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카멜레온 두릅이에요. 카멜레온 두릅이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기후가 따뜻해지면 색깔이 이렇게 연해지거든요. 근데 겨울에 초봄에 나올 때는 햇볕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색깔을 바꿔요. 스스로 색상을 바꿔서 태양을 흡수해서 봄에 찌가 자라나고, 여름에는 잎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반짝반짝해갖고 햇볕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여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자라는 두릅. 카멜레온이라 부르는 이형 두릅은 초봄에는 검붉은 빛이, 봄 기운이 완연해진 4, 5월에는 붉은 빛이, 여름에는 완전히 푸른색을 띱니다. 진짜 카멜레온처럼 색이 변하네요. 기후에 따라 색상의 변함에 따라서 그 색상에서 나타나는 성분, 이것이 결국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안토시아닌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두릅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잖아요. 초봄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봄 수확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또 수확을 해요. 1년에 반 정도 수확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는 참두릅은 여름이면 잎이 커지고 꽃까지 펴서 식용이 불가능한데, 이형 두릅은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와우,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말하는 가시두릅, 참두릅, 우리 그런 두릅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수입이 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두릅의 작기를 늘려 높은 수익을 올려라. 가시 걱정 없이 맨손으로 수확하는 이형 두릅. 손님들도 한 움큼 뚝딱. 덕분에 일손을 좀 덜었네요. 번개불에 콩 볶듯 오전 수확을 마친 부자농부. 우와, 두릅 풍년입니다. 잠깐 수확한 양이 이만큼이나. 작업장이 봄 기운으로 꽉 찼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두릅. 그런데 이제부터 할 일이 중요하다고요. 이걸 또 다듬어 줘야 돼요. 뭘 자르는 건가요? 다듬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에서 이렇게 뚝 따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껍데기 무더기, 요거를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나무 껍데기를 다듬은 두릅은 순의 길이가 아닌 몸통의 두께가 같은 것끼리 선별해 담는데요. 500g 용기 기준에 무게가 넘치는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원칙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실수하느냐면 서울을 가면 여기를 보지 않아요. 여기를 봐요, 여기를. 아하, 순의 상태가 아니라 밑동 크기를 본다. 이거 이 똑같은 걸 여기다 달라니까 근수가 많이 나가. 그러니까 근수를 맞추려니까 이렇게 큰 걸 빼내고 이렇게 쬐까는 걸 갖다 올려요. 이렇게 갖다 맞춰요. 그럼 계속 땅깊이 끌어가면 나가거든요. 이게 서울로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도매인들은 이렇게 좋은 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섞여 들어가면 속박이 했다고 그래요. 별건 아닌데 여기 아까워서 이 작은 걸 넣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도매시장 납품 시 철저하게 균일 선별하라. 작지만 큰 차이, 균일한 밑동 선별 포장만으로 유사한 품질의 두릅농가와 비교해 곱절의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릅은 어디로 가요? 이 두릅은 전량 가락동 야채 도매시장 경매장으로 올라갑니다. 직거래는 안 하세요? 직거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이게 엄청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얘기하면 못 오는데 그렇게 생산지가 비싸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아예 개인 판매는 아예 안 합니다. 한 해 애써 키운 작물을 도매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수 없어 개인 판매를 안 한다는 부자농부.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두릅 순으로 판매하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도매시장 납품으로 연매출 1억 원. 두릅 납품 후 다시 바빠진 부자농부. 수확하러 가나 했더니 텅 비었네요.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수입이 만들어지면 이제 품종 선택을 하는 다양한 품종을 심어놓은 곳이에요. 부자농부가 가져온 포대자루, 그렇다면 그게 새로운 품종인가요? 이게 지금 두릅 종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두릅 나무라 하면 묘목을 정식해 재배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형 두릅은 종근으로 뿌리 번식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알다시피 여기 묘목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이 종근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 종근을 심어요 우리는. 종근이 더 잘 살아요. 잘 살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묘목은 정식 후 2년이 지나면 수확량이 줄어들어 3, 4년 후 다시 정식을 해줘야 하지만 종근 번식은 수확 후 나무 밑동만 잘라주면 단연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눈이 오톨도톨도톨해요 막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눈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래요. 이런 게 눈이죠. 이런 게. 아,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네요. 뿌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눕혀서 심어요. 두릅 종근은 2cm 깊이로 얇게 눕혀 심는데요. 뿌리를 옆으로 퍼뜨려 순을 빨리 틔우기 위해서랍니다. 약 20일이면 싹이 올라옵니다. 요거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있네요. 요거는 잘못 심어서 반은 심어지고 반은 밖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낮게 심어도 순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밖으로 반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순이 나왔어요. 이게 순이에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두릅 종근을 얕게 누워 심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순이 나오다니 하하 신기하네요. 심지어 마른 나뭇가지 같은 두릅 종근을 냉동고에 보관한다는 게 더 놀랍죠. 여기는 겨울잠을 재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개월 정도는 여기서 잠을 재울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갔다 따뜻한 데로 가면 바로 싹을 틔워요. 눈이 언 땅에서 채취한 종근을 겨우내 땅속에서 다시 묻어놓았다가 땅이 녹으면 다시 캐내어 영하 1도의 냉동고에 옮겨 겨울잠을 더 재우고 정식할 시기에 꺼낸다고 합니다. 그럼 두릅 종근은 언제 살 수 있나요? 지금도 계속 종근을 많이 찾는데 미리 예약해놓은 분들 것만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는 거예요. 12월 15일이 넘어가야 가능해요. 지금은 이형 두릅 종근을 작년에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만 판매된다는데요. 이 손님은 어디에서 오신 손님인가요? 안도에다가 한 10,000평 지금 계획 잡고 올해 한 2,000평 심어보려고 지금 종자 가지러 왔습니다. 2,000평이면 한 2만 주. 지금 이 시기에 두릅이 나야 되는데 심으면은 너무 늦지 않아요? 요건 한여름이면 안 심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를 이렇게 쫙 딸 거 아니야. 따가 비닐을 씌울 거 아니야. 그럼 골에서 이렇게 심을 거란 말이야. 골에서. 비닐가 쫙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심어줘야 뿌리가 옆으로 내려오긴 내려와도. 오케이. 이것도 과학적이요. 난생 처음이네. 그런 원리가 있었어. 이 뿌리가 하여튼 역시 대단한 선상이야. 이 같은 뿌리가 골로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최대한이. 근데 너무 교육이 짧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응? 교육이 너무 저는 짧은데요? 사전 교육을 좀 막 받았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결정 내리고 종근 사러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설명 듣는 거예요. 가갖고 심고 사진 딱 찍어서 보내주라고. 예. 쫙 하면은 구멍 뚫는 거부터 사진을 나한테 보내. 오케이. 내가 한번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러려고 그랬어. 껍질 까는 것도 다 심어. 수고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종근 정식법을 탐구하고 보내야 부자농부는 안심하고 제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종근으로 판매하는 수익도 좀 술술하시겠어요? 쏠쏠 플러스. 쏠쏠한 종근 판매는 택배 배송으로도 보내지는데요. 이건 이제 포항으로 가는 거. 전국 각지에 안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종근 분양으로만 2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두릅 종근 판매로 연매출 2억 원. 봄볕에 두릅순이 자라고 있는 사이 농장 밖으로 제작진을 이끈 부자농부. 대표님 여기 어디예요? 이게 지금 카멜레온 두릅의 원산지예요. 아하, 이 나무가 3년 전 부자농부가 발견해 번식을 시도한 이형 두릅이군요.
넙죽다리만큼 굵거든요. 여기 밑에를 보면요. 이렇게 굵어요. 밑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 이상 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가시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난 건 행운이죠. 느지막이 시작한 귀농 생활에 우연히 만난 이영두릅. 행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시골은 반드시 겨울은 농한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한 3, 4개월 동안은 그냥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름 두릅을 소개받게 됩니다. 가시도 털도 없고 1년 동안 50회 정도 수확이 가능한 여름 두릅. 그러던 어느 날 여름 두릅이 개량되어 나오는 시기보다 더 오래된 나무에서 여름 두릅과 비슷한 생명력이 강한 두릅을 발견하고 눈이 살아있는 실뿌리를 채취해 복원을 시작했답니다. 여름에 두릅을 수확해서 먹는다, 여름에 두릅을 수확해서 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해도 나는 시작을 했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2년간의 노력 끝에 품종 복원에 성공한 부자농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확신하며 주위 농가에 권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농부가 재배한 이영 두릅이 좋은 가격에 판매되자 그제야 관심을 갖고 종자를 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함께 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릅에 미친 내가 손을 띄는 건 언제냐? 두릅으로 사계절을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만 완성시키면 나는 손을 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한테 약속을 했고 사람도 선포를 했어요. 온 천지에 푸른 생명체들이 고개 드는 계절. 두릅순도 세상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막 돌을 막 밀고 올라오네. 봄이면 어김없이 여린순을 내밀어주는 그 강한 생명력에 늘 감탄하곤 합니다. 저렇게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 행복해. 그 여린 싹이 주는 행복에 취해 힘든 줄도 모르고 더 많은 도전을 했답니다. 예, 두릅을 심어놓은 곳이에요. 예, 이 밭이 지금 1000평짜리인데 카멜레온 두릅을 금년 3월 말경에 지금 심어놓은 거거든요. 여름 수확을 대비해 심어둔 이영 두릅. 정식한 지 20일이 지나자 싹이 올라왔습니다. 얘 봐요, 얘는 또. 요게 두릅인지 뭔지 요 새싹 올라오는 거 보면 풀하고 똑같아요. 이 작은 생명체에 마음까지 들뜨는 부자농부. 아내 송조문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보면 예쁘세요? 이쁘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도 하고. 너무 이쁘잖아. 그리고 두릅밭에 가면 힘들질 않아요. 왠지 모르지만 두릅밭에 가면 되게 침이 하나도 안 들고 좋더만. 5년 전 귀농할 때만 해도 고생길이라고만 생각했었다는데 이제는 부자농부 못지않게 두릅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했을까요? 두릅을 너무 빽빽하게 심은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리거든요. 요것이 지금 60cm 거리예요. 1m 50, 1m 20 이렇게 심는데 이렇게 심으면 두릅이 어려워요. 간격을 넓게 심을수록 두릅 재배가 어렵다고요? 오히려 너무 좁게 심어서 두릅이 치여 못 살 것 같은데요. 모든 그 식물은, 나무나 식물들은 혼자 따로따로 있으면 서로 클려가는 욕심을 버려요. 그러면 50에서 60cm 정도로 두릅을 심어서 군락지를 이루면 스스로 먼저 클려고 막 두릅이 커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심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게 되면 잘 큰다. 보통 단위 면적당 6주가 적정 식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자농부는 단위 면적당 10주를 식재해 두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두릅은 군락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군락지를 만들어줘야만 풀을 이길 수 있고 한 평에 몇 그루의 두릅나무가 남게 심겨져 있느냐가 수입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군락지를 만들어 두릅의 생산성을 높여라. 다음 날 반가운 봄비가 내립니다. 일찍부터 나설 채비를 하며 단단히 우위를 챙겨 입는 부자농부.
늘 하던 일처럼 비닐 망태기까지 둘러맸습니다. 갑시다. 설마 두릅을 수확하러 나서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설마 아니죠? 비가 와도 두릅은 따야 됩니다. 갑니다. 진짜 두릅 따러 간다고요? 열혈 두릅사랑 하하 못 말립니다. 척척하게 봄비가 내리는 두릅밭. 빗소리를 음악 삼아 밭비 손을 움직이는 보자랑고. 보통 농사는 비 오면은 쉬지 않아요? 보통 농사는 그게 맞죠. 근데 두릅은 비 온다고 해서 못 따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수입도 떨어지고 버리는 게 많아요. 지금 이것도요. 이거 어제 못 따갖고 이렇게 폈거든요. 이런 건 버려야 돼. 하루하루보다 더 빠르게 4시간 쑥쑥 크는 두릅 때문에 비가 와도 수확 시기를 놓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골랐다는데도 이놈들이 아주 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러니 비가 와도 따로 나올 수밖에 없죠. 상현아, 할만해? 네. 연차 내고 왔냐? 아니요, 쉬는 날이에요. 그 먼 곳에서까지 달려오곤 합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 일손을 보태고자 울산에서 한 달이면 달려온 아들 상현 씨. 이어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던데. 네, 60%는 이미 넘어왔어요. 사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게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실험력이 안 오잖아요. 어쨌든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도우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60, 70% 넘어온 거야. 비 오는 날의 동상이몽. 웬만하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 봅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가 아니라 튀김 소리였군요. 빗속에서 수고하는 가족들을 위해 아내가 솜씨를 내는 중입니다. 튀김하고 있어요. 두릅튀김. 바삭한 식감 더 풍성해지라고 한 번 더 튀겨주고. 와우, 소고기 고기도 굽습니다. 그 기름에 무심히 툭 던지는 두릅까지 활용점정 불맛까지 입혀줍니다. 아우, 상현씨 고기 좀 구울 줄 아네요. 이야, 두릅하면 숙회가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초장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김치 하려고요. 두릅으로 김치를 해요? 이게 식감이 좋아서 한번 만들어봤더만 맛있더라고요. 얘가, 이 자체가 대상 받았어요, 특허내가. 이형 두릅을 이용한 김치로 지식경영대상 신농업기술 부분에서 대상에 영예까지 안았다는데, 우와, 그러니까 이게 대상 김치라는 거 아니에요. 호호, 살짝 데쳐 두릅의 독성을 빼주고 양념에 버무린 두릅김치. 대상 받은 비법 뭐예요? 일반 김치 양념인데 딴 거는 저는 비밀이라 안 가르쳐주고. 비밀이요? 아, 저희가 김치 공장을 차려갖고 하려고 그래서 다 가르쳐드리진 못해요, 이거를. 두릅 가공으로 2차 산업을 계획하며 겨울 수익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랍니다. 그나저나 대상 받은 두릅김치, 그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많이. 맛있죠? 네, 맛있어요. 두릅 향도 나요. 식감도 맛있고. 네. 예, 밥하고 잡숴봐야 돼. 맛있어. 감탄이 절로 나는 두릅김치까지 푸짐하게 담고, 자, 식사 준비 끝! 어이. 진성찬이요? 무치고 데치고 튀기기까지. 아후후, 침 고여요. 잘 먹겠습니다. 자, 울프야, 내 맘도 너랑 똑같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만찬, 맛이 어때요? 이게 인삼 튀김보다 더 맛있다니까. 이거 튀김 장사해야 되겠어. 먹느라 말할 새도 없는 맛. 이야, 아이, 고문이네요, 고문. 이런 맛집을 해야 돼.
우리가 두릅 한가득 한밥상 이 식당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식당 차리시면 어머니만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 원래 요리사야. 원래 한인 요리사. 그러니까 안 해 나는. 두릅 한가득 한밥상 이 식당 하면 될 거야. 이거 맛집으로. 그래도 아내의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부자농부는 연신 감탄 중. 색달라. 상현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나가면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부자의견에 한 표 거둡니다. 다음 날 비 온 뒤 하늘이 더욱 쾌청합니다.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죠. 좀 나와도 되지? 아 예 괜찮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을 농장이 아닌 사무실로 모시는 부자농부. 지금 전부 단톡방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단톡이. 농장 견학 온 손님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일로 부자농부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은 조합원 가입하고 뭐 이제 향후에 또 방향도 좀 좋은 거 받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영 두릅을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수익 사업을 모색하고자 영농조합을 설립한 부자농부. 이영 두릅, 카멜레온 두릅을 여기서 구매하시고 심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두릅을 죽이지만 않고 잘 성장시키면 판매까지 모든 걸 책임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너무너무 많이 심게 되면 나중에 가면 또 갈아엎는, 잘라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두릅을 분양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영 두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종군 판매 원칙을 세우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답니다. 시작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문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번 와갖고 조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다 적합한 것 같아서 또 대표님하고 얘기가 난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심어서요. 지금 새싹이 한 개병을 하나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고 직접 심어보고 선택한 결심입니다. 요거는 출자 증서. 예. 봐봐요. 이름. 한 분은 가져가시고 한 분은 저희가 보관할 예. 거예요. 새로운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자,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부자가 돼보자고요. 인생 60부터라 했나요? 환갑의 기농에 이영 두릅을 만나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춘복 부자농부. 지금이 그의 인생의 봄이 아닐까요? 이춘복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도매시장 납품 1억 원, 두릅 종군 판매로 2억 원으로 연매출 총 3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릅의 작기를 늘려 높은 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도매시장 납품 시 철저하게 균일 선별하라. 세 번째, 군락지를 만들어 두릅의 생산성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이춘복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기분이 지금 묘합니다. 역전의 부자농부라는 이런 멋진 이런 간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받으니까 가슴이 찡해져요. 그간의 노력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춘복 부자농부가 꿈꾸는 인생의 봄날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